안녕하세요. 마이스프초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A매치 기간을 앞두고 부상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페예노르트 미드필더 황인범, 버밍엄시티의 백승호, 울산 현대의 윙어 이동경 모두 다가오는 경기에서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월요일에 서민호와 스토크시티 소속의 배준호가 추가로 스쿼드에 합류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손흥민이 능숙하게 팀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행크의 공격수 오현규가 전 토트넘 호스퍼 주장을 위한 커버 역할을 제공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MLS로 이적한 후 LAFC에서 12경기에서 10골 4도움을 기록하며 훌륭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볼리비아는 새로운 부상 우려 없이 풀스쿼드로 이번 A매치 기간에 돌입합니다. 지난 A매치 기간과 마찬가지로 센터백 에프라인 모랄레스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장 루이스 하키니 디에고 아로요와 함께 수비의 중심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롭슨 마테우스는 가브리엘 비아밀, 에르빈 바카와 함께 미드필드 삼각편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엔조 몬테이로가 최전방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월드컵 예선 3차 라운드를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B조 1위로 마무리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으며 이제 내년 본선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난 A매치 기간 동안 브라질에게 0대5로 대패한 후에도 파라과이를 상대로 인상적인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이 그 대패를 뒤로하고 내년 토너먼트를 앞두고 폼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금요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는 홈팀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감독이 여러 조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볼리비아를 상대로 무패이며 FIFA 공식 세계 랭킹에서 54계단이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홈팀은 남미팀을 상대로 또 한 번 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리비아는 남미 월드컵 예선 최종전에서 브라질을 꺾는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로 볼리비아는 유일한 대륙간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획득했으며 내년 3월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최종 두 팀을 결정하는 경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만약 볼리비아가 플레이오프를 통과한다면 1994년 이후 처음이자 통산 4번째 본선 진출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감독으로 부임한 오스카르 비에가스 감독은 14경기에서 6승 2무 6패로 혼합된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최근 5번의 A매치 중 3승을 거두었지만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3번의 시도에서 아직 승리가 없으며 득점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볼리비아가 최근 4번의 경기 중 2번에서 득점에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무득점 기록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 팀은 남미팀을 상대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어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일본은 2026년 FIFA 월드컵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은 재능과 깊이가 넘치는 스쿼드를 바탕으로 아시아 예선을 7승 2무 1패로 압도하며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골을 넣고 3골만을 내주는 뛰어난 공격력과 수비 안정성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회 월드컵 우승국인 브라질을 상대로 0대2 열세를 뒤집고 3대2로 승리하는 등 세계 정상급 팀과도 경쟁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부상으로 브라질전에 결장했던 엔도 와타루가 복귀했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카마다 다이치와 다나카 아오도 함께 소집되었습니다. 반면 9월 부상 이후 결장 중인 미토마 카오루는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격은 오가와 코키가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사노 카이슈와 나카무라 케이토가 중원에서 지원하고 스즈키 자이온이 골문을 지킬 것입니다. 한편 가나 역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고 월드컵 준비를 위해 이번 평가전에 임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려 합니다. 가나는 I조에서 8승 1무 1패, 승점 25점으로 조 1위를 차지하며 본선 진출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오토 아도 감독은 조던 아이유, 토마스 파티, 모하메드 쿠두스 등 여러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거 결장하여 옵션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도 감독은 젊음과 경험을 혼합한 22명의 스쿼드를 소집했으며 체코 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프린스 크와베나 아도 등이 처음으로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가나는 지난 5월 나이지리아에게 패배한 이후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7번의 맞대결에서 일본을 2번만 이겼을 뿐이어서 이번에도 힘든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경쟁적이었던 두 팀의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득점 능력을 갖춘 공격 재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나의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한 점과 일본의 홈 이점 및 우수한 경기 일관성이 푸른 사무라이에게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무 푸키는 이번 핀란드 대표팀의 마지막으로 합류했습니다.
이 35세 선수는 국제 축구화를 벗기 전까지 국가대표팀에서 기록한 42골의 득점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핀란드는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뛰는 두 선수, 레인저스의 올리버 안트만과 에버딘의 토피 캐스키넨을 선발 명단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장인 모나코 골키퍼 루카스 흐라데키는 102번째 A매치 출전을 앞두고 있으며 로빈 로드가 미드필드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몰타는 부상 문제에서 회복한 23세의 제임스 캐러거를 스쿼드에 복귀시켰으며 그는 핀란드를 상대로 5번째 A매치 출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몰타는 출장 정지 징계로 인해 라이언 카멘줄리와 테디 테우마가 결장하게 되며 이는 마일스 비어만과 제이크 그레치에게 선발 출전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조셉 운봉은 69경기에서 3골을 기록했으며 이 28세 선수 역시 최전방에 배치될 것이며 어빈 카르도나가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핀란드는 현재 월드컵 예선 지조 7경기에서 3승 1무 3패, 승점 10점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위 폴란드에 3점 뒤져 있습니다. 핀란드가 2위를 차지하고 월드컵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금요일 몰타를 꺾고 이후 폴란드가 남은 2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는 경우뿐입니다. 프리스 감독의 팀은 최근 4경기 중 3경기를 패했고 직전 3번의 예선 경기 중 2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지난달 리투아니아와의 홈 경기 승리로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핀란드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적은 없으나 유로 2020 본선에 진출하여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는 몰타와 이전에 9차례 맞붙어 6승을 기록했으며 최근 6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몰타가 핀란드를 상대로 유일하게 승리한 것은 1988년이었습니다. 몰타의 핀란드 원정 마지막 경기였던 2018년 3월 경기에서는 5대0으로 대패했지만 지난 3월 맞대결에서는 1대0으로 패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경기는 몰타에게 부담 없는 경기입니다. 몰타는 유로 1994 본선 진출을 시도한 이후 월드컵 예선에서 단 2번의 승리만을 기록하는 등 또 한 번 힘든 예선 캠페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밀리오 데 레오 감독의 팀은 현재 6경기에서 2무 4패, 승점 2점으로 지조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4위 리투아니아에 1점 뒤져 있습니다. 몰타는 조별리그에서 단 1골만 넣고 16골을 실점하며 고전하고 있지만 4위로 마치는 것은 그들에게 성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몰타는 지난 9월 산마리노와의 친선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직전 월드컵 예선인 10월 9일 경기에서 네덜란드에 0대4로 패했으며 이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홈 친선 경기에서도 1대4로 패했습니다. 몰타는 핀란드에게 까다로운 경기를 만들 수 있으며 몰타가 이번 예선에서 2번째 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핀란드는 금요일에 신승을 거두며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최종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고 싶어 할 것이므로 수비진에는 요슈코 그바르디올과 두제 찰레타 차르 같은 핵심 선수들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테오 코바치는 보통 미드필더로 고려되지만 그는 빨라도 2월까지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공백은 베테랑 루카 모드리치가 선발 명단에 들어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오 파샬리치, 안드레이 크라마리치, 토니 프루크는 센터 포워드 프라녀 이바노비치를 지원하도록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루 제도는 오드마르 파이로, 군나르 바트나마르, 안드리아스 에드문드손 등이 수비에 포진하는 3백 라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수 요한심은 에드문드손 뒤 미드필드에는 메이나르트 올센과 계자 다비드 투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지난 10월 12일 지브롤터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에 근접했습니다. 그들은 조의 유일한 자동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페루 제도 또는 몬테네그로와의 경기에서 단 한 점만 필요합니다. 질라트코 달리치 감독은 6경기 무패 행진을 이끌었고 그중 5승을 거두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조별리그에서 단 1실점만을 기록했는데 이는 유럽 12개 조 전체에서 3팀만이 더 적은 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뛰어난 수치이며 최근 6경기 중 5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에서는 6번의 조별 경기에서 20골을 넣었는데 이는 이전 13경기에서 넣은 득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크로아티아는 홈에서 10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며 9승을 거두었고 프랑스와 폴란드를 꺾었으며 포르투갈과도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페루 제도는 현재 2위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차지하고 있는 체코보다 승점 1점 뒤처져 있으며 만약 패배한다면 금요일에 예정된 최종 예선 경기와 관계없이 진출 희망이 사라집니다. 원정팀은 최근 3연승을 포함하여 최근 5경기 중 4승을 거두는 등 좋은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둔 클락스테인 감독의 팀은 이번 예선 캠페인에서 10골을 넣었는데 그중 7골이 최근 3경기에서 나왔습니다. 페루 제도의 유일한 크로아티아전 경험은 지난 9월 경기로 그들이 단 1실점만 한 것은 행운이었지만 결국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페루 제도는 가장 최근 원정 경기였던 9월 8일 지브롤터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4연패를 끊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승리가 필수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경기를 시작할 수 있으며 페루 제도는 패배가 탈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서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의 최근 경기력은 훌륭하며 금요일 경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지만 홈팀이 원정팀을 상대로 우세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